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네. 요거 아주 보면 광주 사태 관련 사항 종합 분석 보고서 5.11 분석반 1989년 5월 11일. 좀 더 이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추가 취재된 내용을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1988년에 군 조직에서 증거 조작, 위변조 작업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그 작업을 한 지 1년 후에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어떤 일을 했고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안사 보고서인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적나라해요. 광주 합수 참여 요원 변절 방지 활동. 합동수사단이면 옛날에 그 합동수사 뭐 80년도 당시에 합동수사본부장이 전두환이었고 광주는 합동수사단이었는데 본부 지시를 받아 지휘를 받아서 80명이 조사를 했거든요. 5.18 프레임을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광주 시민들 또는 학생들을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수사하고 감옥에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떨려서 아 나 그때도 죄책감 있었는데 이제 와서라도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다 그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장에는 주요 활동 사항, 구체적으로 기가 차긴 것들이 또 많죠. 구체적으로 기가 찬다고? 여당 측 의원 질문 자료. 너 북괴 사주를 받았지? 너 김대중하고 무슨 관계야? 그 일을 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신상 자료 및 현 동향 파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인 사찰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거고 그 밖에도 뭐 5.18 광주에 대한 진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군 입장 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광주청문회 자료가 현재 국회 속기록 자료로 남아 있거든요.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거 짰다. 짜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이 밑에 써 있는 거를 정확하게 써 있죠. 관계기관 협조 체제 유지라고 하는데 민정당 광주 특위, 안기부 광주 TF, 민정당 협조회의 참석, 청문회 운영 대책 토의 및 합수 관계 자료 지원, 네. 공동 대응책을 토의까지 했구나.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을 좀 우습게 본 거예요. 향후 역사적 재평가에 대비. 그렇죠. 진짜. 그렇죠. 기가 차가지고 군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입증해야 된다. 근데 저는 사실 좀 무서운 게 뭐냐면 변절 방지 활동이라는 게 체계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 심지어 정수 동지회라고 하는 어떤 단체들도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더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 이 보안사, 기무사, 보안사 그 전에 특무대까지 이 군 내의 정보 조직, 퇴역한 군인들끼리의 그런 단체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수 동지회가 이 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단체가 되었다라는 전직 보안사 직원의 증언을 저희가 취재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같이 뭐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일자리 알선 이런 것까지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기가 차네. 야. 이 정수동지회의 변절 방지 활동의 일환으로 전직 요원들을 가지고 사찰까지 한 것으로 이런 이 정수동지회의 회장으로까지 추대된 사람이 이 편에서 굉장히 그 주요하게 다뤘었던 서의남. 네. 이 사람이 이학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군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전두환의 굉장한 측근이었고 이 맞아요, 이학봉 맞아요. 라인이다. 80년 5월 광주항쟁 끝난 다음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녹화 사업도 이분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서인남이라는 사람이? 예. 이게 쉽게 말하면 녹화 사업이 뭐냐면 대학생 운동권들을 강제로 군대에 전입시킨 다음에 너 끈앞풀이 되라 라고 해서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대학생 동료들 사이에 껴들어가서 정보를 빼와서 물어다주는. 그래서 이제 가책을 느끼고 막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것도 이 서인남이라는 사람이 주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좀 더 알아보고 좀 한번 얘기거리 갖고 와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새로운 거 좀 이렇게 잡아온 거 없어요? 전투기를 출격 대기했다는. 아니 잠깐만 전투기요? 네, 전투기.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그 2018년에 그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아니 이거는 그냥 시위 진압이 아니라 진짜 군사 진압 작전이네.
수원의 제10 전투비행단, 그다음에 사천의 제3 훈련 비행단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공군 전투기와 공격기가 폭탄을 장착을 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사실 이렇게 공군 관련 얘기는 좀 최근에 나온 얘기여가지고 좀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려면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뭐가 있냐면 요거 제가 한번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좀 한번 봐주세요. 네. 저 좀 찾은 건데 양이 굉장히 많네요. 아 이거 88년 광주 청문회 자료네요. 네 남아있는 국회 속기록 자료가 A4 2000장이고요. 제가 그거 다 봤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87년, 88년 상황이 되게 중요해요. 노태우가 이제 외치는 아젠다가 뭐냐? 안정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하겠다. 이게 노태우의 입장인 거예요. 군사반란 일으키고 5.18 광주 학살을 주도했었던 바로 그 노태우거든요. 가해자 정권이라고 불렀죠. 왜냐하면 가장 핵심인 전두환, 노태우, 육사 11기, 하나회 이 사람들이 12.12를 일으키고 5.17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친구들이 이제 대통령직을 이제 물려받고 주고 했던 것이죠.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 88년 1월 달에 5.18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뤄요. 네. 그런 걸 다 하고 나서 노태우의 결론이 뭐냐면 진상규명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도 하지 않겠다. 다만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을 좀 해주겠다. 이런 태도로 나가요. 노태우 정권 때 여론조사 기사들을 보면 네. 진상규명의 주체부터가 잘못됐다 이런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걸 떠나서 진실을 이야기해 주라고 말죠. 한을 맺히고 가는 유족들 그분들한테 좀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한을 풀게끔. 80년 5월 당시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이 네 아버님이 다친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병원을 다 다녔죠. 근데 못 찾고 도청 안에 거기서 시신을 찾았죠. 제가 갈 때 한 38개인가 있었어요. 시신이. 구타로 해버렸어요. 구타. 이렇게 다친 것이 노인이 연세가 지금 내 나이 정도 됐지. 65세. 근데 그것이 크게 어떤 것은 안 나타나고 참 이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죠. 세월호 유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다. 사랑은 사면 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재산이 아무리 멈들었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망가졌는데 어디 가서 내가 5.18 이렇게 다쳤다 그런 말도 못하고 죽었다 말도 못하고 10년간은 복도라고 했어요. 책임자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거잖아요. 네. 자기가 때려놓고 잘못된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상을 해줄 테니까 그렇죠. 과거 얘기는 덮자. 이거 아니야. 근데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해버려요. 야당끼리 연대를 해가지고 50 청문회를 이제 막 밀어붙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자들 막 국회에 데려와서 직접 신문하고 하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들이 덮을 수 없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완벽하게 그렇죠, 더 이상 그렇죠. 이제 다 덮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근데 제가 일단 좀 영상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거 한번 좀 봐보세요. 네네. 그러면은 정의는 그 발표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발표가 아니고 제가 알기는 21일 저녁의 말씀이죠. 계엄사령관이 자위권 보유 천명을 한 것으로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자위권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광주에서의 집단 발표가 정당하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절대 간여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너무 맹랑한 소리고 아마 저에게 무인가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자기가 입장이 유리해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행위입니다. 자, 네. 이걸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는 항상 회의록을 만드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죠. 예, 통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록은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되겠죠. 정상적이라면 예. 물론이죠. 예. 그것을 누군가가 사후에 훼손할 수 있습니까? 은닉이나 훼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인이 아는 군대 상식으로 그런 게 가능합니까? 글쎄요. 글쎄요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회의록을 갖다가 훼손한다. 통상 있을 수는 없지요. 이상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제 민정당 의원들하고 같이 증인들하고 같이 예행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육군 기밀실에서 8월 5일에 예행 연습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는 8월 9일에 같이 예행 연습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이제 저희가 좀 충격받았던 부분들은 이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의 예행 연습. 민정당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야당 의원들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 나올 거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래? 질문에 대한 뭐 가상 답을 뭐 이렇게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 아예 호텔에 뭐 이런 카메라 다 설치하고 청문회와 똑같은 세트를 꾸며가지고 거기서 실제 군인들이 질문하고 증언 대상자들이 답변하고, 이 답변을 할 때는 제스처는 좀 이렇게 취할 필요가 있어. 실제 하나하나 코치하고, 그 자리에는 국회 청문위원인 민정당 국회의원도 같이 참석을 한 거죠. 88년 11월 18일 날 이 당시 청문회에서 김문원 의원이 뜬금없이 뭐라 그러냐면, 조총련이 김대중 총재 어떤 관계가 있냐를 막 물어보기도 하고 5.18 배후에 좌익 커넥션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네.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청문회장에서 뜬금없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제 김기룡 의원이 나오더니 학생 시위가 너무 폭력적이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 시위 자체를 굉장히 폄훼하고 폭도들에 대해선 군대가 자위권을 행사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막 논리를 이어가면서 신문을 해요. 진상을 덮기 위한 논리적 토대를 여당 의원들이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막 줬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 끝이 아니에요. 자, 하나 또 보내드릴게요. 자, 이거 받아보시고. 예. 당시에 7공수 33대대장이에요. 현장에서 발포를 주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 사람이 발포 명령의 배후를 31사단장 정웅으로 지목을 해요. 정욱은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경진압에 반대를 해가지고 쫓겨난 군인. 네, 맞아요. 이 광주 문제를 속 시원하게 밝혀내겠다라는 어떤 아젠다를 외치고 나서 국회의원까지 당선됐던 바로 그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딱 지명했고, 자기는 공수 여단장한테 명령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31사단장, 그것도 이 사태를 최대한 온건하게 수습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떠넘기게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거물급 증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모르쇠를 일관하다가 이제 최규하 대통령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해요. 최규하는 뭐 절대 증언 안 하잖아요. 그렇죠. 증언장에 안 나죠. 자, 어쨌든 그러면은 그 선생님은 어떻게 뭐 이 청문회가 그냥 그러면 실패했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그 청문회를 대응하려는 조직적인 힘이 있었다 정도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네. 청문회는 저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막 텔레비전 틀면 아예 국회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냥 다 생중계되기도 하고 되게 많잖아요. 이때 국회법을 뜯어 고치면서 처음으로 청문회 제도를 도입도 하고 국회 활동을 TV 생중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게 된 거예요. 되게 지치고 힘들고 답답하긴 하지만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편에서는 실질적으로 뭘 은폐했는지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그 10일 동안의 일을 우리가 이 타이밍에는 한번 쭉쭉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 각자 준비해서 또 만나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전화 드릴게요. 네.